SGC 에너지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120%, 영업이익은 17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스와 REC라는 지식 습득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SGC 에너지에 대한 관련 뉴스로 3,905억 원 규모의 REC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가 2022년 12월 17일자로 관련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SGC 에너지가 GS 파워에게 총 3,905억 625만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거를 REC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GC 에너지가 그 GS 파워에 그 공급 인증서를 파는 그런 계약인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탄소 배출권 같은 성격으로서 그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그 톤당이나 뭐 어떤 형태로 단위당 그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37년까지 뭐 그 계약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회사 연역을 좀 보면은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1999년 12월 1일에 삼보 유리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었고, 2001년에는 성광캔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는데 2020년 11월 1일 그 합병 및 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 SGC 에너지는 증기 및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 부분을 다 남겼다, 이런 물적 분할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기나 증기란 것은 그 재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그 선입감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6,53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0%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 원가는 근데 더 증가를 했습니다. 또 재고는 줄어든 거로 되어 있고요. 판매 관리비가 거의 7.8%면은 올라간 것도 아니죠. 증가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업이익은 58.8%밖에 증가를 안 했다. 매출은 거의 120%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매출 내역을 찾아보니까 그 증기, 전기, 그 다음에 REC까지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니까, 요게 이제 6,330억 원대고, 도관이라는 걸 파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원재료 자체를 또 파는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연료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재, 칩, 이런 것들도 파는 모양입니다. 임대료동 수입이 있고, 그래서 이 매출계가 6,538억 원으로서 요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자체는 판매를 하게 되면은 상품으로 잡았다가 바로 떨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회계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매출 증가율에 비해 영업이익은 기대와는 달리 낮은 증가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스로포트 회계 분석한 결과로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인데, 이거를 변동비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매출은 120%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재료비가 무려 232.6%나 크게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또 줄어든 거로 되어 있고요. 스로프 쪽에서는 재고가 줄어든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로프율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22.9%로. 그 다음에 스로프
스르프율 자체가 29.9%, 23% 정도나 이제 하락을 했고, 금액상으로는 29.1%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전체적으로 3.4% 감소를 시켜가지고 생산성은 올라갔습니다. 뭐 0.41이면은 매우 큰 그 상승폭인데요. 생산성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833억 원 나왔는데 증가율을 계산하면 172%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96억 원이 더 많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412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픈 영업이익이 더 많게 나온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만큼 그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감소했으니까 그 원재료는 항상 대기 상태로 많이 확보해 놓은 거, 이런 것은 또 이제 재고 관리를 뭐 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품 재고는 줄이는 대신 원재료를 스탠바이 해 놓을 수 있게 관리를 한 거니까 원재료 쪽은 그래서 그 뭐 재고 회전율 이런 거에는 스루프 쪽에서는 그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원재료는 항상 그 확보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기와 증기는 재고가 있을 수 없으나 제품 재고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했는데, 그래서 그 REC라는 것이 그 원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생에너지 증명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재고로 인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또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기와 전기를 그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아까 뭐 도관이 되는 것도 좀 있었죠. 그 매출 내역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EC라는 것을 재고 자산화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있어서 먼저 그 우측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읽으면은, 가공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을 의미할 것이다. 2차 추론을 가공 비율이 그 22.8%나 크게 내려갔거든요. 일반 그 제조 공정에서, 발전하는 공정에서 가공비가 이렇게 크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그 생산 공정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크게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원재료가 크게 증가했다,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이 가능한 거죠. 매출 증가율에 비해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다고 추론되나 공시한 전기 판매 가격은 모순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 원재료 단순 평균 가격은 그 48%가 상승이 돼 가지고 판매 가격 인상 압력률은 37%인데 제품 가격은 88.7%나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상했던 거하고는 추론하고는 모순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분석 과정에서 REC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판매 가격 공시가 100%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REC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그 원재료는 유연탄하고 목재 펠릿뿐이 없습니다. 48.1% 증가했고요. 전기가 S&P는 요건 뭐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88.7%가 그 판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REC 가격이 얼마에 판매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그 추론이 결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는데 그 작년도 그 3분기에는 4억 5,6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로서는 그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그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전년도에는 일치를 합니다. 근데 전년도 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92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92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271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80억 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거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 폐기 손실 아니 그 평가 손실 잡은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환입을 79억 5천만 원어치 그 환입을 잡았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현금 흐름의 이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 영업이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 쪽으로 저는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거를 또 현금식으로 읽으면은요. 현금이 128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128억 원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128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차이가 256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현금으로 이 재고가 줄어서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 외에 유산수 구매가 250억 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산수란 게 뭐냐 그러면은 우측에 두산백과 두피디아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인데 장관 이 환호음 성격으로서 일단 현찰 없이 사는 그런 이것도 역시 이제 차입 성격이긴 합니다만은 이자 부채 쪽 뭐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는 직계가 안 되는 그런 성격인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5억 3천만 원 차이가 또 여전히 남는다는 게 좀 문제죠. 이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지해서요. 운영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21억 원으로서 7% 감소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13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3분기까지 내려갔어요. 한 810만 원 정도 1인당 12.6%가 하락을 감소를 했는데 이게 본봉이 깎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플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간 대비를 해보면은 연간 1천만 원 정도가 이 임금이 깎이는데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요즘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조정한다, 월 법정 시간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좀 야근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주간 동안에 주 52시간을 넘게 할 수도 있고 60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잔업 같은 게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건지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수선비가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설비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메인터넌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39.8%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선비 이런 쪽은 많이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인건비는 또 줄였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재고가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확인했듯이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판매 가격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면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판매 가격 하락은 나름대로 모순이 안 되는데
원재료만 모순이죠. 이 모순은 결론적으로 REC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그 변수가 있었다, 그런 거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생산성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재고 버퍼율 내려갔고, 뭐 참고적으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했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좀 한참 느린 폭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산스 이런 걸 쓰니까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은 그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차익금 플러스 사채 발행이 있기 때문에 사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좀 덜 미치는 거로, 이 사채도 무슨 딱 개인들이 사갔다기보다도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유통시키는 성격이니까, 만약 개인들이 만약 사채를 안 샀다고 그런다면은 증권회사들이 인수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자 부채는 이자 부채인 거죠. 그런데도 그 영향을 안 받고 경영권을 지금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는 것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픈율 하락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해온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로 반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데 모순이 일어났죠. 원재료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반중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걸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REC란 독특한 무형의 재고 판매 가격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그 스루픈율 하락과 그 다음에 그 원재료 재고 회전율 하고 상반된 이 반증을 할 수 있는 추론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7,658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것을 어떤 뭐 단품 거래라고, 이걸 뭐 REC라고 좀 비유를 해보죠. 톤당 뭐 76만 원이든 아니면은 100톤 단위든 톤당 한 7만 6천 원이든가 또 뭐 1000톤 단위든, 그거는 제가 단위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재고가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상은 한 9만 2천 원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6만 8천 원밖에 남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없다. 이대로 그냥 올해 끝내자. 이렇게 이제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고요. 대신 거꾸로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를 10% 증가한다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6만 8천 원짜리가 9만 원으로 저스트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안 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을 안 익혔어도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제품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뭐 광의적으로 보면은 인플레를 저장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공비 배부가 근본 원인이 되겠죠. 제조 원가상에. 그래서 이 왼쪽은 뭐 모든 기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원가 회계 문제점,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한하고 바벨 전략으로서 WCI 회전율 상승을 목표로 한다. 이게 바벨 전략이다.
스르프 관점으로 보면은 이 제한가가 81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됩니다. 있는 데이터 가지고 다 그대로 그냥 한다 그러면. 근데 원가 회계 쪽에서는 이번엔 거꾸로 76만 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요런 변수가 나오는 게 다 REC하고 무슨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냥 25%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만원 돈 남게 돼 있는데, 스루프상으로는 81만 7천원을 받는다면은, 76만원에 계약이 된다면 4만 6천원 정도 남는 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익을 더 내보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22.5회전 해야 하는 거로 7.8% 정도 노력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가격이 이렇게 깎였으니, 좀 우리 전기를 더 많이 사가 주세요. 뭐 이런 어떤 방법이든 이 전기 거래소에서 우리 이 SGC 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나 증기 가격을 좀 더 많이 가져가 달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니까 못 팔리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전력거래소에서 더 가져가든지, 뭐 또는 혹시 단가를 뭐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지만은 이것은 그냥 더 양적으로 더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했을 때 한 87만 8천 원 정도 매출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7만 9천 원 남는 거. 만약에 이 재고 회전율을 7.8% 낮춘다고 하면은 원가 회계처럼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제력이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당시의 가격상 이 영업이익 뿐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연말 매출 영업이익이 형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13,500원이 떨어져 가지고요. 장부가격 대비 84%로 떨어졌습니다. 이우성 씨가 19.23%, 이원준 씨가 17.7%, 이복용 씨가 이제 10.3%인데, SGC 이테크 건설을 해보니까 이복용 씨가 부친이시고 이원준 씨가 아마 형인 것 같은데, 둘째가 SGC 그룹의 이 3세 오나 경영으로 이번 이사회에서 12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보다도 둘째들이 발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첫째보다도 더 악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늦게 태어나면은 체격적으로도 좀 밀리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 동물의 본능대로 해가지고 그런 성격들이 둘째한테 많이 생기는 건가, 그런 그냥 비유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상 SGC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산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REC 재생에너지, 말하자면 이 매매 증명 이런 거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부족한 쪽에서 GS 파워 쪽에서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만큼 또 그런 이 탄소 배출권 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사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라도 의무를 채워야 되는 그런 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유형의 탕지블한 어떤 자산들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무형의 어떤 이 가치를 자산화해 가지고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이 또 이런 에너지 쪽에서 형성됐다,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